안녕하십니까. 2021-010-246 박정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심층 강화학습을 통한 밀리미터파 통신의 지능적 빔 트레이닝입니다. 소개, 시스템 모델,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와 심층 강화학습, 심층 강화학습 기반 빔 트레이닝 알고리즘,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입니다. 밀리미터파는 가용 밴드위드가 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장이 짧은 전파적 성질로 인하여 직진성이 강하고 마이크로웨이브보다 경로 손실이 큽니다. 이러한 경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배열 안테나, 즉 많은 수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지향성 빔포밍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많은 안테나의 사용에 따른 비용 및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과 같이 안테나와 1대1로 RF 체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RF 체인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아날로그 디지털 프리코딩 기법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프리코딩 알고리즘들은 보통 온전한 채널 상태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리미터파 통신에서는 경로 손실 및 전파의 특성상 이러한 온전한 채널 정보의 획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널 상태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서 빔 트레이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빔 트레이닝 방식은 아날로그 영역에서 송수신기의 빔짝을 찾는 방식으로 그림과 같이 기지국과 유저 사이에 빔짝을 찾는 등에 사용됩니다. 기존의 빔 트레이닝은 탐색 방식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려 채널 또는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싱글 유저 싱글 스트림 전송을 위해 설계되어 있거나 큰 배열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빔 트레이닝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이전에도 머신러닝 기법들이 많이 쓰였는데요. 지도학습 기반의 솔루션들은 샘플 데이터를 사전에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고 동적 환경에서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멀티암드 밴딧 기반의 강학습 알고리즘도 사용되었지만 알고리즘 자체의 간단함으로 인해서 정보의 추출이나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빔 트레이닝과 심층 강학습을 통합하여 다수의 유저에게 맞는 밀리미터파 통신 시스템의 빔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빔 트레이닝 문제를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포뮬레이팅합니다. 액션은 빔 인덱스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하고 스테이트는 연속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디자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 변화를 감지하며 동적 채널 모델링에 대한 사전 지식도 필요 없고 트레이닝 오버헤드도 거의 없는 빔 트레이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스템 모델입니다. 논문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모델입니다. 가운데 한 개 기지국과 다수의 모바일 유저가 둥글게 서 있는 밀리미터파 통신 시스템을 고려합니다. 밀리미터파는 뾰족한 모양의 지향성 빔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빔으로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힘들고 모바일 유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위치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빔 스위핑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빔 스위핑이란 코드북에서 미리 정의된 간격 및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송수신한 빔들을 통해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빔 스위핑을 통해 모바일 유저의 등가 채널 상태 정보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지만 매번 전체 빔 스페이스를 스위핑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오버헤드가 커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심층 강학습 기반의 방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와 심층 강화학습입니다.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입니다. 줄여서 MDP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MDP는 디시전 에포크, 스테이트, 액션, 트랜지션 확률, 리워드라는 컴포넌트에 의해 정의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빔 트레이닝의 문제를 MDP의 형식으로 정의합니다. 심층 강화학습입니다. DRL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MDP의 요소들을 다 알고 있다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도 풀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강화학습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Q러닝이 가장 잘 알려지고 널리 쓰이지만 규모가 큰 문제들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DQN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DQN의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논문에 소개된 두 가지 트릭 중 첫 번째는 과거의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했다가 DNN을 학습시키기 위해 미니 배치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Q밸류를 얻기 위해서 타겟 네트워크를 따로 돌리는 것입니다. DRL 기반의 빔 트레이닝 알고리즘입니다. DRL과 빔 트레이닝을 통합하기 위해서 빔 트레이닝의 문제를 MDP의 형식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디시전 에포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채널 벡터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가 채널 상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빔 스위핑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시전 에포크 간격, 즉 타임 슬롯이 빔 스위핑, 프리코딩, 데이터 전송의 3개의 페이지로 나뉘게 됩니다. 액션 스페이스입니다. 각각의 빔을 액션으로 정의하는 것이 직관적이지만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두 인접 타임 슬롯 간의 빔 인덱스 차이와 사용되는 빔의 개수를 기반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유저가 1명이고 F0번부터 F31번까지의 빔을 할당할 수 있다고 할 때 현재 타임슬롯 T에서는 F10번 빔이 할당되어 있고 타임슬롯 T 플러스 1에서는 F11번, 12번 빔이 할당된다고 하면 인덱스 차이 A는 2가 되고 스위핑에 사용하는 빔수 B는 3이 됩니다. 만약 모바일 유저가 더 빨리 움직인다고 하면 다음 타임슬롯 T 플러스 1에서는 F11, F12, F13, F14번 빔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A는 4가 되고 B는 5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A, B는 모바일 유저의 속도, 즉 환경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입니다. 효과적인 경로 또는 빔의 방향 분포를 이미지의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이미지는 정적이기 때문에 동적 환경 변화 감지를 위하여 B와 같이 연속적인 이미지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이때 밀리미터/파 채널 벡터가 대부분 0이기 때문에 C와 같이 압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이즈를 줄여 수렴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스테이트를 이미지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딥CNN과 같은 이미지 처리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워드 함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썸레이트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채택합니다. 해당식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기서 사용되는 SINR은 신호대 잡음 간섭 B라는 지표로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의 로그 합이 최대가 되는 것을 목적 함수로 하는 것입니다. 논문에서 사용하는 리워드 함수는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며 이때 FT 옵티말이 바로 왼쪽 목적 함수의 최적값입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1과 2입니다. 알고리즘 1은 위에서 설명했던 시스템의 썸레이트를 최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위에서 언급했던 FT 옵티말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알고리즘 2인 Environment Sensing Beam Training ESBT 알고리즘에 넘깁니다. 알고리즘 2에서는 전체 빔 스페이스 스위핑을 통해 사용자 수만큼의 빔을 초기화시킵니다. A 과정을 통해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를 계산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프리코딩 벡터를 얻고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C에서 DQN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D에서 다음 타임 슬롯으로 넘어갑니다. A부터 D를 반복합니다. 매 타임 슬롯마다 리워드를 누적하고 이를 통해 최대 리워드 값을 찾아냅니다. 만약 입실론 그리디 전략 때문에 최적 아날로그 프리코딩 벡터를 찾지 못한다면 해당 에피소드를 종료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그림 4와 같습니다. 모바일 유저들이 둥글게 움직이고 기지국은 중심에 있습니다. 모바일 유저의 이동 속도, 즉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다음 타임 슬롯에서 다른 빔으로 바뀌는 것을 확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두 가지 확률 분포 모델 1과 2가 고려됩니다. 인덱스 디퍼런스가 0일 때 이전에 사용하던 빔이 그대로 사용될 확률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델 1은 모바일 유저가 가만히 있거나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모델이고 모델 2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빔 트레이닝 알고리즘과 다른 두 가지 빔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합니다. 다른 두 가지 알고리즘은 Exhaustive Search Beam Training과 Hierarchical Search Beam Training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EXSEBT와 HSBT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정렬에 대한 확률과 AASR 값을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EXSEBT가 가장 높은 성공적인 정렬에 대한 확률을 보여줍니다. 다만 해당 알고리즘은 전체 빔 스페이스를 스위핑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경이 빨리 바뀌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제시한 ESBT보다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SNR이나 안테나의 수가 커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HSBT가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AASR 성능은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SBT는 3개의 알고리즘 중 최고의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OABT 알고리즘의 성능에 근접한 것으로 보아 트레이닝 오버헤드가 거의 없이 최적의 빔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빔 트레이닝의 오버헤드를 효율적으로 줄여 데이터 전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ESBT의 장점은 안테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는 두 확률 모델에 대하여 ESBT와 EXSEBT의 AEASR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빔 스페이스를 스위핑하는 EXSEBT가 두 확률 모델에 대해서 성능이 똑같은 것은 그럴 수 있지만 EXSEBT 또한 두 모델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 2에서의 환경 평균 변화율이 모델 1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변화율의 분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 오버헤드 또한 동일하고 그래서 성능 또한 가까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DRL과 빔 트레이닝 과정을 통합하여 환경감지 기반의 밀리미터 빔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빔 트레이닝 전략을 지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 모델링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 없어서 복잡한 시나리오에도 쓸 수 있으며 트레이닝 오버헤드 또한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의 빔 트레이닝 알고리즘입니다. 이상으로 논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